안녕하세요. 퀵북 강의 수업 2번입니다. 2번 문제풀이에서는 픽스드 어셋, 고정 자산의 구입과 그 다음에 직원용 크레딧 카드 그리고 데비트 카드의 사용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5명, 10명, 100명이 되었다고 쳤을 때 먼저 크레딧 카드 하나하나당 어카운트를 오픈해야만 합니다. 비즈니스용 크레딧 카드는 모든 번호가 카드마다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메뉴에서 북키핑을 클릭하시고 차트 오브 어카운트를 클릭하시게 되면 오른쪽 위에 New라는 초록색 버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New 버튼을 클릭하시고 새로운 어카운트를 애드하는 작업창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어카운트 타입에서 우리는 크레딧 카드를 고르셔야 됩니다. 크레딧 카드를 고르시고 디테일 타입은 당연히 크레딧 카드. 크레딧 카드에서 이름을 붙일 때 그 카드 넘버의 맨 마지막 3번호 내지는 4번호 정도를 사용하시면 되겠고, 일단 우리는 카드를 4개를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드가 1장이나 2장, 3장이라면 모르지만은 그 숫자가 넘어가서 몇십 장, 몇백 장이 된다면 그 카드 관리를 위해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비자 카드라고 그러면 비자 메인이라는 가상의 어카운트를 하나 만들어서 이 어카운트 안에 다른 모든 10장, 100장, 1000장의 크레딧 카드가 서브 어카운트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비자 메인이라는 카드는 존재하지 않는 카드이고 이것을 우리는 마더 어카운트라고 부르고 나머지 카드 한 장 한 장은 서브 어카운트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인으로서 카드 하나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가셔서 Save and New를 클릭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Save and New를 클릭을 하고 두 번째 카드에서 그 카드의 마지막 넘버, 예를 들어서 3000번. 이거는 회사에서 오피스 유즈로 사용을 하기로 하였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여기에서는 비자 오피스. 물론 당연히 회사의 어느 한 중역의 이름으로 나온 카드가 되겠죠. 그렇게 하고 디스크립션에는 당연히 조금 더 자세한 내용으로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내용을 쓰고 난 다음에 이 어카운트는 아까 만들었던 비자 메인이라는 어카운트의 서브 어카운트이기 때문에 여기 이 박스를 클릭하여서 지금 현재로서는 색이 연하게 되어 있다가 박스를 클릭하게 되면 그 박스가 액티베이트 돼서 여기에서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그곳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비자 메인이라는 타입 크레딧 카드 이거를 선택해 줍니다. 이 카드를 선택해 주면 비자 카드 3000번으로 끝나는 비자 카드는 비자 메인에 속해 있는 서브 어카운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Save and New를 하시고 그 다음번 카드를 또 다시 3001번으로 끝나는데 이 카드의 사용자는 알버트 브라운입니다. 이렇게 해서 각 카드마다
카드마다 죄송합니다. 여기 비자라고도 써놓으셔서 3001번 비자 카드의 사용자는 알버트 브라운. 저는 라스트 네임은 주로 대문자로 쓰게 됩니다. 디스크립션은 당연히 조금 더 자세한 알버트 브라운에 대한 내용을 써놓는다든지 크레딧 카드 리밋에 대해서 사용을 한다고 이 서브 어카운트 역에서는 똑같이 비자 메인을 고르시겠습니다. 마더 어카운트는 항상 비자 메인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까 만들었던 3000번 비자는 서브 어카운트이기 때문에 차트 오브 어카운트에서 이렇게 약간 오른쪽으로 밀려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자 메인을 선택하시고 다시 Save and New. 그 다음번 카드 3002번으로 시작되는 것의 사용자는 샘 콜맨입니다. 당연히 디스크립션 써주시고 서브 어카운트 역시 비자 메인 여기에서 보시듯이 모든 서브 어카운트가 이렇게 여기 비자 메인에 해당하는 마더 어카운트입니다. 그래서 비자 메인을 다시 골라주시고 Save and New. 또 다른 마지막 카드를 하나 더 만든다면 3003번 이거는 비자 카드에서 탐 존슨이 사용하는 것 이것도 역시 비자 메인 서브 어카운트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번에 Save and Close 하면 일단 우리가 4개의 크레딧 카드를 등록하였습니다. 여기 차트 오브 어카운트에서 와서 보시면 비자 메인이라는 어카운트 크레딧 카드 어카운트의 서브 어카운트로서 3000번, 3001번, 3002번, 3003번 카드가 등록된 것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이 차트 오브 어카운트에서 여기에 스페이스가 모자라신다면 당연히 이렇게 하셔가지고 조금 더 크게 넓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데비트 카드는 데비트 카드를 예를 들어서 999로 끝나는 체킹 어카운트에서 발급이 되었다고 하면은 그 체킹 어카운트에서 발행하는 수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표이지만 사용 즉시에 클리어되어서 그 금액이 내 구좌에서 빠져나간 그러한 좀 특수한 수표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데비트 카드의 숫자가 많아지면 크레딧 카드와 마찬가지로 데비트 카드도 마더 어카운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데비트 카드들을 서브 어카운트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조금 더 간단한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엑서사이즈 2의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구좌 111 체킹 어카운트와 999 체킹 어카운트 2개를 오픈하였었습니다. 111 구좌에는 디파짓을 하였고 수표를 사용하였지만은 999 구좌에는 아직까지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1 계좌, 은행 계좌에서 999 계좌로 10만 불을 일단 트랜스퍼하기로 하겠습니다. 역시 대부분의 반복되는 작업들은 여기 플러스 뉴를 클릭하셔서 메뉴가 열리게 되면 거기에서 Other 컬럼에 가시면은 뱅크 디파짓 그 다음에 트랜스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은행 구좌 하나에서 다른 은행 구좌로 돈을 옮기는 트랜스퍼는 이 퀵북 장부에서 직접 이렇게 트랜스퍼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만약에 서로 다른 은행이라서 트랜스퍼나 이런 것이 잘 작동하지 않는다면 수표를 발행하여서 다른 은행 구좌에 디파짓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매번 하시는 작업이기 때문에 오늘은 Other에서 여기 트랜스퍼라는 메뉴를 사용하겠습니다. 트랜스퍼 메뉴를
사용하기 위해서 클릭하시고 나면 트랜스퍼라는 작업창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11 구자를 선택하시고 그렇게 되면 111 구자의 현재 밸런스를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999 구자로 당연히 999 구자는 아직 한 번도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밸런스가 제로입니다. 어마운트는 100,000 당연히 코마는 절대 찍지 마시라고 그랬죠. 필요하시면 여기에다 메모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날짜는 2월 1일 2022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Save and Close 하게 되면 은행 구자에서 구자로 111 구자에서부터는 10만 불이 적어졌고 999 구자에는 아까까지 제로였던 밸런스가 10만 불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111 구자에서 우리는 가구를 사는 것에 대하여 연습을 하겠습니다. 수표를 발행하고 가구를 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 여기 플러스 뉴를 클릭하시고 이거나 혹은 이거나 똑같은 작용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클릭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클릭하셔도 되고 열리는 메뉴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당연히 Vendors 컬럼에서 책을 클릭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표 발행 창이 열리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오피스 디팟에 가서 퍼니처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고 오피스 디팟을 우리가 이미 한번 만들어 놓은 벤더이기 때문에 클릭하여서 선택을 하시고 구자는 111 구자인지 확실히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날짜는 엑서사이즈 2의 두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2월 2일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카테고리에서는 우리가 퍼니처를 사게 되었는데 퀵북스에서 만들어주는 이 카테고리 항상 라인 1에서 일단 한 번은 클릭을 하셔야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여기에서부터 버튼을 클릭하셔서 거기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익스펜스라든지 그런 어카운트들이 여기 타입별로 쭉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퍼니처라는 것을 찾으셔야 되겠죠. 당연히 간단하게 찾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클릭을 하신 다음에 커서가 생기고 난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퍼니처가 있는지 하는데 퍼니까지 써도 퀵북스가 먼저 만들어준 어카운트에 있을 수도 있지만은 지금 제 경우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add new라는 어카운트를 만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어카운트를 하나 만듭니다. 여기에서 제가 타이핑하던 글자만 여기에 남아 있어요. 자, 어카운트 타입은 퍼니처 같은 경우에 혹은 자동차, 혹은 equipment, 혹은 공장 플랜트, 그리고 부동산 이 모든 것들은 fixed asset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fixed asset은 과거에는 부동산이라는 그와 같은 개념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바퀴가 달려서 굴러다니는 자동차나 트럭도 fixed asset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결국 fixed asset도 생각을 하여 보면 하나의 우리 회사에서 지불하는 경비입니다. expense예요. 그런데 다른 expense들은 전부 해당 연도에 경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잉크를 샀다든지 종이를 샀다든지 혹은 뭐 가스를 넣었다든지 대부분의 경비는 전부 해당 연도에 익스펜스 처리가 돼서 경비 디덕티블이 되는데 퍼니처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하는 픽스트 어셋이라는 타입으로 우리가 부르는
재산들은 그 해당 연도에 전부 100% 경비 처리를 못합니다. 그것은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테이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그렇다면 40년에 걸쳐서 즉 1년에 2.5%씩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여서 그 부동산을 구입한 것에 2.5%씩 1년에 감가상각이라는 이름으로 경비 처리를 해줍니다. depreciation, 결국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국세청에서 경비로 인정해 준다는 뜻입니다. 물론 부동산은 그 가치를 랜드, 땅값과 건물, improvements 두 가지로 나눠서 땅값에 해당하는 가치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가상각이 없습니다. 땅은 항상 일단 그 가치를 유지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테이블에 보면 자가용은 6년, 주럭은 7년 뭐 이런 식으로 퍼니처는 10년 이런 테이블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IRS에서는 테이블을 업데이트도 하고 해서 농기구라든지 회사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플랜트용 기계들 혹은 소프트웨어는 가격이 싼 것은 그냥 그 해당 연도에 경비 처리를 할 수 있고 비싼 소프트웨어는 역시 사용할 수 있는 연도로 나누어서 경비 처리를 하여야만 됩니다. 그래서 Fixed Asset이라는 타입의 디테일을 가서 보면 거기에서 보면 Fixed Asset, 컴퓨터, Fixed Asset, 카피어, Fixed Asset, Furniture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Fixed Asset, Furniture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Fixed Asset Furniture라는 이름으로 하고 디스크립션은 뭐 저기 한데 회사가 작고 큰 이 가구나 에퀴먼트가 없다면 여기 이름을 Furniture and Equipment으로 하셔도 되고 결국 그 어카운트 하나가 중요하고 금액이 커지면 세분화 시키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한꺼번에 묶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듯이 유틸리티라는 어카운트 하나만 만들어서 거기에 가스, 일렉트릭 이런 것들을 워터를 다 포함해서 그냥 하나의 어카운트로 사용할 수도 있고 전기세, 가스세, 물세 이렇게 금액이 하나하나가 커진다면 따로따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Save and Close를 하셔서 여기에 Fixed Asset Furniture라는 이름을 하나 만들어 어카운트를 놓으시고 금액은 10,000불. 클래스는 이것은 뉴욕, 우리는 버지니아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뉴욕 대신에 버지니아의 브랜치를 위해서 산 가구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여기 디스크립션 안에 데스크를 샀다든지 쉘브를 샀다든지 하는 그 퍼니처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감가상각은 주로 회사의 어카운턴트나 CPA가 계산하는 것이고 일반 회계 직원은 디프리시에이션 익스펜스까지는 대개 정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퍼니처를 사는 수표를 하나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Save and Close 하여서 이런 Fixed Asset, 다음번 클래스에서 자동차 구입, 론이 중간에 엮여지는 자동차 구입이나 부동산 구입에 대해서는 따로 같은 Fixed Asset이지만 따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크레딧 카드로 상품을 샀던지 경비를 처리를 하였을 때 그때에는 플러스를 누르시고 vendors 컬럼에 가시면 expense란이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로 상품을 사용하시면 책이라는 것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 똑같이 오피스 디팟에 가서 물건을 샀더라도 그때는 꼭 익스펜스로 당연히 오피스 디팟에서 퍼니처 샀을 때에도 책 대신에 익스펜스를 사용하셨어도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약간의 그 기능이 겹쳐지는 분야가 있습니다. 익스펜스, 크레딧 카드는 꼭 익스펜스를 클릭하시고 페이어는 당연히 우리가 오피스 디팟에서 사게 됩니다. 그러나 수표 발행을 하지 않고 크레딧 카드를 발행을 하였기 때문에 여기 페이먼트 어카운트에 가셔서 클릭을 하셔서 보면 그곳에는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이와 같이 크레딧 카드 어카운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익스펜스가 아니고 책으로 가신다면은 이 크레딧 카드 만들어 놓은 것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페이먼트 옵션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여기에서 3000번 크레딧 카드 3000번으로 오피스에서부터 주문을 했습니다. 2월 3일 날 페이먼트 메소드는 그러니까 비자로 지불했습니다. 크레딧 카드로 묶어서 할 수도 있고 add new 하셔서 따로 좀 더 정확하게 비자 카드 혹은 마스터 혹은 디스커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렇게 여기다 만들어 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비자는 크레딧 카드입니다 하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 좋겠죠. 해서 save 그렇게 되면 아까 여기 이 페이먼트 메소드 등에 우리가 만들었던 비자가 더 플러스된 것을 보시겠습니다. 카테고리에 가셔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오피스 서플라이 그래서 여기에서 OFF를 써봤더니 오피스 서플라이가 나온 게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오피스 서플라이를 클릭을 하시고 645브러치를 샀습니다. 그래서 645 쓰시고 이것은 버지니아 브랜치로 항상 기억하세요. 제 문제집에 뉴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번 반은 버지니아의 학생들이 같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클래스를 버지니아로 했습니다. 특히 세일즈 텍스 나중에 계산할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고 다시 또 크레딧 카드 칩을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Save and New를 하겠습니다. Save and New를 하시게 되면 똑같은 익스펜스에서 이번에는 홈디포에 가서 클리닝 서플라이를 샀습니다. 홈디팟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Add New를 하시고 타입은, 네임은 홈디팟이라 하시고 당연히 홈디팟은 우리가 물건을 가서 구입하는 공급업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vendor를 타입을 고르시고 save 기억하세요. 필요하시다면 디테일을 클릭해서 이 회사의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들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이런 것들을 다시 적어놓는 칸이 디테일즈였죠. 그래서 save 클릭하시고 이번에는 어느 카드로 구입을 하였느냐 하면은 3002번 카드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셔서 3002번 카드 샘 콜레만이 사용하고 있는 물론 여기에서 제가 만들다가 잘못해서 비자라는 글자를 빼먹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가서 고치시면 됩니다. 샘 콜만을 클릭하셔서 3002번 크레딧 카드로 지불을 하였고 2월 4일 날 917불 25전 클리닝 서플라이를 샀으면 이것은 주로 메인터넌스에 해당이 되겠죠. 메인터넌스에 해당되는 어카운트가 혹시 만들어졌는가 하고 보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 가서 1번 라인에서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메인터넌스 하느라고 첫 번째 글자 정도를 써주고 났더니 Repairs and Maintenance라는 어카운트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선택하시면 되죠.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Add New를 클릭하셔서 만드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고 금액은 917불 25전. 이것은 LA 지점용으로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페이먼트 메소드 역시 비자로 지불하였고 3002번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Save and New 하겠습니다. 스테이플즈에서 뉴욕 브랜치, 즉 버지니아 브랜치용으로 오피스 서플라이 495브러치를 구입을 합니다. 페이에 가서 add new 하셔서 스테이플즈 타입은 vendor save. 이번에는 크레딧 카드 3003번으로 지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레딧 카드 3003번 탐 존슨이 가서 구입한 것으로 비자 카드로 날짜는 2월 5일 카테고리는 오피스 서플라이 빨리 찾기 위해서 OF라고 써주면서 이렇게 찾기가 빠르다고 그랬습니다. 495불 이것은 버지니아 브랜치를 위해서 구입했습니다. 한 번 더 연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카드를 여러 장을 연습해 보는 것은 카드 나중에 빚을 갚을 때를 위해서 좀 많아졌습니다. Save and New를 클릭하시고 이번에는 홈디폿에서 카드 넘버 3002번으로 실수하지 말고 꼭 Verify 한 번씩 더 하셔야만 됩니다. 3002번 비자 카드를 가지고 2월 6일 날 리페어 마테리얼 그러니까는 역시 똑같이 리페어를 하게 되면 우리가 아까 사용했던 repairs and maintenance가 있겠죠. 그렇게 되어서 여기 와서 3,526불 25전 이렇게 센트가 있을 때에만 소수점을 찍으시고 25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래스는 버지니아. 이제 크레딧 카드 하나 더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Save and New를 클릭하시고 이번에는 크레딧 카드 3002번으로 스테이플즈에서 2월 7일 날 오피스 서플라이를 1495불러치 구입합니다. 그것은 LA 브랜치용으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래서 Save and Close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2월 25일 날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우리에게 스테이트먼트가 날라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카드 3,000번 645불러치 써서 총액이 645불. 3,002번은 이렇게 3번을 써서 총액 5,938불 50센트. 3,003번은 495불. 해서 토탈 폴체이스는 7,078불 50전인데 이번 달에 캐시 리베이트를 받아서 리워드 프로그램에 들어있다면 없다면 이건 안 쓰시면 되는 거고 70불 78전이 마이너스가 되어서 갚는 가격은 7,007불 72전만 갚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퀵북스 프로그램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이 카드를 2월 25일 날 수표 구좌에서 온라인 웹사이트로 들어가서 지불을 하겠습니다. 이 차트 오브 어카운트에 와서 보시면 아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비자 메인 마더 어카운트라고 그랬죠. 그리고 각 카드들이 사용하게 된 내용들의 총액이 여기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카드 3000번 사용한 거, 3002번 사용한 거, 3003번 사용하게 된 거, 이렇게 돼 있고, 총액, 이 모든 서브 어카운트의 총액이 비자 메인이라는 어카운트에 있어서 우리가 이 카드가 수십 장, 수백 장이 된다면은 현재 앞으로 갚아야 돼 나가야 할 카드 빚이 얼마가 밀려 있느냐는 그냥 여기만 보게 되면 간단히 아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각 내용을 보고 싶으면 카드 하나하나에 뷰 레지스터를 해서 눌러서 보셔도 되고 전체 마더 어카운트의 카드 뷰 레지스터를 갖다가 클릭을 해서 보시면 이렇게 모든 카드 사용한 내용들이 하나씩 어디에서 뭘 샀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다시 차트 오브 어카운트로 여기에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놔두고 조금 아까 우리가 작업을 하였던 수표 발행 플러스 클릭하셔서 vendor에 가서 책 작업창을 열어놓고 여기에서 ABC뱅크 만들었었죠. 이 카드 빚은 999 구자에서 갚습니다. 날짜는 2월 25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수표를 우리가 999 구자는 처음 발행하기 때문에 1번이라고 수표를 정해 주었지만 우리는 이것을 온라인으로 가서 하였기 때문에 수표 넘버를 가셔서 온라인이라고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ON이라고만 씁니다. 이렇게 약자로 쓰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온라인이라고 전부 다 쓰셔도 되겠습니다. 해놓고 여기 카테고리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여 보시면 밑으로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시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크레딧 카드, 바로 이 크레딧 카드 빚을 우리가 ABC뱅크에 갚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스테이먼트에 온 것을 봤더니 카드 3000번은 645불. 카드 3001번은 여기서 당연히 찾기 쉽게 3002번이었습니다. 3002번 하면 이렇게 찾아주니까 3002번은 총액이 3번의 구입에 걸쳐서 5,938불 50전. 이건 당연히 그 스테이먼트에 나온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카피를 하셨든지 혹은 메일로 받으신 것엔 이렇게 정확히 금액이 있으니까 그냥 적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3003번 구자에서 3003번 구자는 495불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4번 구자로 갔더니 이번에 산 총액은 7,078불 50점입니다. 만약에 이 중에 어느 하나의 카드가 마지막 날 쓰게 돼서 크레딧 카드 클로징 스테이먼트에 포함이 안 돼 있다면 당연히 이건 지불 안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차트 오브 어카운트에 가서 보면 이 금액은 안 갚았으니까 빚으로 계속 밸런스로 남아있게 됩니다. 자, 여기에는 카드 리워드를 받아서 리베이트, 캐시 리베이트 받았을 경우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만들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add new를 하시고 이렇게 리베이트라든지 은행에서 조금 받는 인터레스트라든지 우리 회사가 인베스트먼트 컴퍼니가 아니라면 그와 같이 크레딧 카드 디스카운트를 받았다든지 이자를 받았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그거는 other income입니다. 그냥 인컴, 우리 회사 사업으로 인해서 벌어들인 인컴이 아니고 그 이후에 기타 수입으로서 other income이라고 하여 놓으시고 인컴은 인컴인데 어떤 인컴을 고르셔야 되느냐, 이런 경우를 위해서 other miscellaneous income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결국 잡수입으로 이렇게 잡게 됩니다. 그리고 name은 당연히 크레딧 카드 리베이트라든지 여러분들이 리워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save and close. 그럼 이 리베이트는 인컴으로서 만들어 나왔지만은 지금 현재는 우리가 디스카운트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리베이트 70불 78전을 마이너스로 써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70.78 하게 되면 여기 위에 있는 70불 78전 50전의 총 purchase 금액에서 70불 78전을 빼주어 가지고 여기서 옆에 가서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는 그 리베이트를 빼고 7,007불 72점만 ABC 은행에 갚으면 크레딧 카드 빚은 제로가 되겠죠. 이렇게 하여서 만들어 놓고 Save and Close를 하겠습니다. Save and Close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우리가 만들어 놓았던 크레딧 카드 어카운트에 가서 보시면 카드 하나하나의 서브 어카운트 하나하나가 다 제로로 돌아갔고 당연히 비자 메인의 총액도 제로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오버뷰에 가셔서 리포트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프로핏 앤 로스를 클릭하셔서 어떤 때 이게 이렇게 보이게 되면 위로 올라오셔서 우리는 22년 1월 달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2022년 2월 말까지의 Profit and Loss를 보자면 여기에 꼭 가셔서 Run Report를 하셔야 되죠. 우리는 Accrual Basis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Run Report를 클릭을 하여 주었더니 여기에서 이렇게 Other Income 70불, 78불의 잡수입, 크레딧 카드 구입한 것에서 디스카운트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가서 데빗 카드의 사용에 대하여서 공부하겠습니다. 데빗 카드를 사용했을 때는 플러스 뉴를 클릭하시고 기억하시죠? 데빗 카드는 발행하는 수표라고 그랬습니다. 당장 그 자리에서 클리어가 되는 수표.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뉴 벤더스 메뉴에서 책 칸을 오픈을 하시고 이번에는 에디슨사의 LA 지점 전기세를 데빗 카드로 지불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페이는 우리가 가서 에디슨사를 고르시고 뱅크 어카운트는 모든 데빗 카드는 우리가 999 구자와 링크를 하여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99 구자가 링크되어 있어서 뱅크 어카운트는 999 구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표 이름은 우리가 데빗 카드로 지불을 하였기 때문에 데빗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약자 DE만 쓰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시 2월 10일 날 작업을 하였습니다. 카테고리에 와서 여기서 유틸리티를 우리가 지불하였기 때문에 UT라고만 써셔도 유틸리티즈가 나와 있어서 유틸리티를 고르시고 어마운트 1875불 35전을 지불하였고 이것은 뉴욕 버지니아 지점을 위해서 지불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클래스의 버지니아 지점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Save and New를 해서 또 다른 데빗 카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세이브를 하여버리면 어느 데빗 카드, 어느 직원의 데빗 카드로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태그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태그는 메모와 비슷하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데빗 카드는 5000으로 끝나는 오피스에서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데빗 카드였습니다. 그래서 5000 데빗 카드 오피스 유즈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렇게 메모처럼 이
데이빗 카드 사용한 것에 대한 자세한 디테일을 적고 나면은 요 밑에 가서 플러스 add 할 것이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이 add 한다는 것은 바로 memorize, 기억시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번부터는 이걸 다시 타이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5000 데이빗 이걸 항상 add 클릭하여 놓으시면은 이제부터 이게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데이빗 카드 외에 다른 것들도 태그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다면 add new 그룹으로 데이빗 카드라는 그룹을 만드신 다음에 5000번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하시고 다시 하나 더 연습하기 위해서 save and new 여기 구자를 보시면은 여기에서 1875불이 적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Save and New를 클릭을 하고 이렇게 다시 92,000 몇백 불에서 91,000 몇백 불로 줄었죠. 그 다음에 2월 11일 날 우리는 운송비 LA 직원 브라이언 리가 자기의 데이빗 카드 5002로 지불을 한 운송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페이 같은 데서 운송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작은 회사들 택시일 수도 있고 우버일 수도 있고 유홀도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아무 데나 가서 빌린다면 그거 하나하나의 회사를 등록하였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하신다면은 여기서 miscellaneous vendor 혹은 various vendors라는 이름으로써 add new를 하나 해 놓으시고 특별히 하나하나 다 기억을 시켜야 되고 관리할 필요가 없는 vendor들은 이렇게 이름을 various vendors 혹은 miscellaneous vendors라고 하셔서 save 하여 놓으시고 아무 때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데이빗 카드로 간 것이기 때문에 수표 넘버는 데이빗, 날짜는 2월 11일, 여기에서는 트랜스포트인데 아마도 카앤 트럭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트랜스포테이션 익스펜스라고 새로 만드셔도 좋고 혹은 이렇게 카드로 카앤 트럭으로 그냥 묶어서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가스를 썼다든지 이렇게 운송비를 냈다든지 했을 때 새로 만드신다면 꼭 타입을 익스펜스로 해줘야 되신다는 걸 잊어먹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는 그냥 만들어 놓은 카앤 트럭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불을 1179불 하였고 LA 직원이 LA 운송비를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당연히 여기 태그에 가서 클릭을 해보시면 아까 기억돼 있던 5000번을 사용했다면 그냥 여기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000번이 아니고 5002 브라이언 리가 지불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잊어먹었습니다. 여기 데이빗 카드라고 적으셔도 좋고 데이빗이라고만 해도 알아듣니까 해서 그 다음에 정확하게 적은 거 보시고 add를 하시면은 이제 여기 매번 당연히 그룹으로 묶으셔야 된다면 묶으시면 되는 거 기억하시죠? 하셔서 5002번 브라이언 리 카드로 하시고 지불이 여기서 정확하게 다 끝났고 Save and Close 하여서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1779불이 여기에서 또 더 줄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보시고 싶으실 때는 Save and New를 해보면 밸런스가 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ave and Close 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여기에서 리포트 중에서 Profit and Loss, Income Statement
이것은 똑같은 말입니다. 혹은 P&L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리포트에 가셔서 Profit and Loss 중에서도 우리는 지점별 회계를 했죠. 클래스를 액티베이트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서 보시면 Profit and Loss 중에서 by class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점별로 회계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Profit and Loss by class로 하여 놓으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작업하였던 2022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를 선택을 하고 Run Report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LA 지점에서 지불한 경비들 아직까지는 우리가 인컴이었기 때문에 인컴은 제로가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각 지점별로 사용한 것. 여기에 보시면 275불 35불이 클래스가 포함이 안 되고 not specified에 들어 있습니다. 이건 뭘 뜻하느냐면 우리가 유틸리티를 지불하면서 제가 클래스를 선택하는 것을 잊어먹고 안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 금액이 있는 데서 클릭하시면 바로 요 한 전 스텝으로 넘어가게 해줘서 1월 2일 날 수표 1001번 에디슨 발행을 하였는데 어마운트, 밸런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클래스가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서 다시 이 중에 아무데나 가도 줄이 이렇게 밑줄이 쳐지게 되면 가셔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냥 클릭만 해도 하나 이렇게 앞으로 바로 우리가 작업했던 이 자리로 와서 보면 클래스 칸이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2일 이것이 LA를 위해서 지불하였으니까 LA 브랜치라고 이제 하여 주시고 Save and Close 이렇게 교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Save and Close를 클릭하시고 난 다음에 트랜잭션 리포트에서 우리가 아까와 똑같이 리포트에 가셔서 Profit and Loss by Class를 클릭하여서 날짜 2022년 항상 날짜 업데이트 하여 주시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고 꼭 Run Report를 클릭하여야만 여기가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래서 Run Report 해보면 아까 이 Utility가 not specified에 잘못 써 있다가 이렇게 이리로 들어가게 고치게 됩니다. 크레딧 카드 리베이트는 크레딧 카드를 두 지점 아무거나 다 사용을 하였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경우에는 어느 지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뜻으로 여기 70불 78전 리베이트가 들어온 것은 이렇게 not specified 칸에 있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회사는 현재까지 지불만 하였고 인컴은 없기 때문에 Net Operating Income은 인컴 마이너스 expense에서 마이너스 28,540불 99전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리고 캐피털 리베이트로 인컴이 있어서 거기에 조금 더 줄은 다음에 28,470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의 자본금이 요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자마자 그 순간에 퀵북스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리포트들을 이렇게 많은 리포트들이 있는데 수십 개의 기본 리포트가 있고 그 다음에 수백 개의 나눠질 수 있는 그 옵션으로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는 리포트들이 이렇게 쭉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리포트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퀵북을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두 번째 클래스, 픽스드 어셋과 크레딧 카드, 데비트 카드 사용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최였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라이크와 서브스크라이브, 구독을 부탁드립니다.